예,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언제쯤 마무리가 될까요? 그전에는 법사위를 놓고 맞붙었다면 이제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 그러니까 과방위만큼은 서로 양보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침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막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나합니다.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언론 장악, 경찰 장악 시도를 결탄코 자시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은 그동안에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아예 엎어진 운동장이었다며 방송 장악 의지를 서슴없이 드러냅니다. 엎어진 건 운동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돌아선 민심입니다. 우리 여당이 어떻게 방송을 장악할 수 있겠어요? 장악할 방법이 없죠. 지금 인터뷰하는 KBS를 비롯해서 MBC 다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 의해서 언론노조가 다 좌지우지하는 방송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고요. 자신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을 좌지우지할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발언 뒤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러니까 언론노조가 KBS와 MBC를 장악했다, 이 표현과 관련해서 오늘 국회 현장 취재기자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KBS, MBC를 가면서 민주노총이 방송을 장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뭐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기자들은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아니 뭐 개인들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누구시죠? 어디죠? KBS 그런 부분 때문에 과방위를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민주당 비판이 나왔더라고요. KBS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KBS가 기자가 묻는 것은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제가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십니까? 어느 신문사에 누구죠? 윤석열 정부 집권 여당이 방송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KBS, MBC 언론노조 얘기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질문은 기자 두 분께 여쭤볼게요. 먼저 이도훈 의원님, 어떻게 권성동 원내대표 말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KBS, MBC를 뭐 민주노총이 장악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한 측면이 있죠. 그렇지만 다른 언론사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노조의 힘이 센 측면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뭐 과방위를 놓고 여야가 누가 차지해서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하느냐, 이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과방위원장 차지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외부에서 뭐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 예를 들어서 뭐 KBS 이사회나 MBC 박문진 이사회 뭐 구성 이런 거 뭐 사정 선임과 관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언론사를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언론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많은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오히려 이런 언론사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내부에서 우리 언론사가 지난 5년 또는 지난 뭐 10년이나 20년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점은 이러이러하게 개선돼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부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 우리 뭐 시민단체든 정치권이든 뭐 국회가 이제 법도 만드니까 이렇게 외부에서 도와줄 수 있지, 외부의 힘을 갖고 지금 뭐 어디를 장악한다, 이거는 뭐 잘못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게 사실이기를 저는 바랍니다. 장악할 의지도 없고, 예. 뭐 이때면은 뭐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하신 거, 능력은 있어 보이시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KBS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3개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제1노조가 뭐 민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고, 제2노조 KBS 노조도 있고요. 숫자를 제3노조, 좀 소위 말하는 우파노조도 있어요. 우파노조는 좀 적지만 1노조, 2노조가 굉장히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조합원들 숫자도 있습니다. 이거를 장악했다라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에 좀 맞지 않는 거고, 왜 민주당에서 약간 우려를 하냐면은 예전에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 소위 말하는 파동이 있었고, 뭐 이제 당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시고 뭐 아침 이슬 얘기도 하시면서 국민 경청하겠다. 그 다음에 바로 했던 게 KBS 정현준 사장 쫓아내기, 나중에 무죄 나왔거든요. 그 MBC PD 수첩 고발, 이런 식으로 언론 장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상당수가 MB 정권 때 계셨던 분들이 현 정권에 다시 중용이 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KBS, MBC 얘기까지 공식적으로 집권 여당의 직무대행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권성동 원내대표를 둘러싼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누가 진짜 윤핵관이냐? 최근 이준석 대표의 공백 이후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른바 윤핵관 몇몇 의원들이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 자리에 장제원 의원은 같이 안 있었다.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당사자들의 목소리 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윤석열의 정의가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로 윤석열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장제원 의원과는 사이가 좋습니다. 내일 정신 같이 하기로 했고 또 수시로 통화하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잘 지내고 있고 수시로 통화하고 있고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인 것처럼 한 번 동생은 영원한 동생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중앙대 선후배 사이잖아요. 한 번 형은 영원한 형이다. 뭐 동생 얘기도 했는데 뭐 내일 점심 먹는다고 하니까 어떤 얘기를 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 의원님.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뭔가 벌써부터 윤석열 정부 초기에 윤핵관들의 갈등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뭔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들이 보기 좋지 않다. 뭐 여러 의견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두 분 사이가 워낙 친하기 때문에요. 예. 사실 뭐 어제 좀 약간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또 그 다음 날 만나서 다시 풀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예. 그걸 너무 집중적으로 그 부분만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내일 이제 다시 또 풀어지고 형 동생 하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과 함께 식사한 사이 중에 장제원 의원이 그 자리에는 없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장제원 의원이 오늘 그 다 얘기를 해주면 좋겠지만 대통령과의 그 비공식적인 만남에 대해서 예. 사실 또 그 언론에 외부에 얘기하는 건 또 적절하지 않으니까 예.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그것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형 동생 하는 사이였지만 사실 과거에는 엇갈린 목소리가 참 많았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당선인께 국민투표를 붙인 안을 보고하려고 합니다. 국민투표 혜택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한다고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모이면 저는 부적절하다. 결국 이게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 당이 몰락의 길로 가는 예가 많아 있습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그러게요. 정책에 따라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노덜 교수님 결국 이런 것 같아요. 윤 대통령 정부 초기에 지금 동력이 지지율로 보면 좀 떨어져 있다. 그런데 윤핵관들도 뭔가 의견이 안 맞다. 이 부분을 좀 지지층 혹은 국민의힘에서는 걱정하는 것 같고요. 글쎄 뭐 최고 권력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은 뭐 역사의 철칙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장제원, 권성동 두 사람이 다 지금 윤석열 정부 창출의 1등 공신이죠. 그러나 뭐 태양이 하늘에 두 개 없을 수 있다는 것처럼 있을 수 없다는 것처럼 1등 공신도 1등은 하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이 지금 정권 창출까지는 협조를 많이 했는데 예. 할 수밖에 없고 지금부터는 뭐 경쟁 관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는 두 사람 다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지금 당대표를 지금 겨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권성동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임시전당대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본인이 내년 4월까지 원내대표를 하고 그리고 6월 달에 있을 당대표 선거에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그 그림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러나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빨리 현상을 흐트러뜨려야 본인이 어떤 뭐 당대표를 나가든 아니면 안철수 의원을 내세우고 본인이 뒤에서 수렴청정을 하든 알겠습니다. 뭐 그런 쪽으로 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권성동 의원이 뭐 반발짝 앞서가고 있는 거죠. 직무대행을 좀 했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뭐 민들레 모임 장제원이 주도하던 것을 무산시켰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내년 당대표 될 때까지도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경쟁 관계는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얘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등은 한 사람밖에 없다. 뭐 그런 것이 두 사람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글쎄 이준석 대표 공백 이후에 누가 진짜 윤핵관이냐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얘기 만나봤고요.